주어진 위기, 그걸 극복한 인간이 그거 없이 편안히 사는 인간보다는 깊이가 있고 매력이 있어요. 네, 선생님 오늘 시집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집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집을 읽고 난 제 소감은 상당히 뭔가 에너지와 기로 충만돼 있다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 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시집은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가 가득 담긴 그런 시집이다. 그래서 노년에 내신 시집으로서는 가장 아직도 그 열정이 숨쉬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게 읽었습니다. 이 시집에 대한 선생님 얘기 이제 다시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 좀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보다는 대화가 좋은데요. 여러 사람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확실히 느낀 거예요. 주어진 아픔, 주어진 위기, 그걸 극복한 인간이 그거 없이 편안히 사는 인간보다는 깊이가 있고 매력이 있어요. 그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쓸 때 더군다나 완전히 내가 눈도 나빠지고 귀도 나빠지고 차 몰던 차도 팔아야 했고, 왜냐면 눈이 나빠지니까 위험하잖아요. 아니 뭐 나만 다치면 모르는데 사람 병신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차를 버린 후의 시집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좋다, 나한테 주어진 조건이 지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것이 이 시집에 있는 뭐 시 다는 알겠지만 상당한 시에 들어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기는 인간이 그것이 없는 편안하게 사는 인간보다는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또 매력이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시에 예를 들면 여기도 78편입니다. 시 양도 4년 동안에 쓰는 양으로는 적은 편이 아니에요. 열심히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썼는데, 예를 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라는 시를 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이게 2년 전이가 쓰여진 건데, 사는 아파트가 지금 33년 됐어요. 몇 년 전부터는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엘리베이터를 수리해요. 그럼 8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젊은 사람들은 8층까지쯤이야 그건 운동 삼아 올라가 보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여선생 같은 사람도 8층쯤이야 뭐 운동 삼아 올라가지. 근데 80 넘으면 상당히 지겨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지겹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또 퉁퉁하면서 이게 또 왜 하필 이 시간에 고장나나 하고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층계참이라고 있죠. 이렇게 하다가 올라갔는데 이 창이 하나 있습니다. 창에 은행잎이 하나 날라왔어요. 노란 은행잎이. 그래서 그걸 받아보니까 우리가 은행잎이라고 생각할 때 되게 이렇게 이쁜 은행잎으로 생각하지 푸싱싱한 잎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쁘구나 생각했는데, 나보다도 나이 나고 나보다 조금 어린 것 같은데 나보다도 더 발을 끄는 부층에 사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소를 짓고 인사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나처럼 쉬지도 않고. 그래서 확 세상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뚝걸나무는 참 떨어지기 전에 이쁘지 않습니다. 그저 우중충하고 어떤 것은 봄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놈도 있고. 뚝걸나무 아시죠?
참나무 잎이. 참나무 잎이 되게 이쁘지 않아요? 떨어질 때. 그래서 떡가나무 빼고는 내가 아는 그 잎가지 나무들 가운데 되게 떨어지기 직전이 정말 아름다워요. 결사적으로 아름답다고 내가 썼지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확 오니까, 한번 신나게 올라가 보자. 라벨의 이런 볼레로 아시죠? 같은 곡 줘가지고 그 악기 바꾸면서. 그래서 반복이 심하지만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춤추듯이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번은 활기차게, 한 번은 살금살금, 한 번은 숨죽이고, 한 번은 흥얼흥얼 하면서 올라가 보자. 진짜 올라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그 얘기 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연알이, 요 순간이 있는 연알이, 내가 지금까지 산 80상이요. 2년 전에 써있으니까 80년 동안 내가 산 날짜 가운데 가장 젊은 날짜 가운데 하나 아닌가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한번 느끼게 되면 그 당시 그 다음에 쓰는 시들한테는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쓰는 시들도 상당히 고통과 늙음을 얘기하면서도 젊은 기운이 있는 시를 쓰겠는 거예요. 뭐 하나 깨닫고 느끼게 되면 그걸 끝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들 가운데 서너 편은 아마 그 다음에 쓴 서너 편은 그날의 그 느낌, 그 깨달음이 방향지시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뭘 하나 깨닫거나 뭘 하나 확 전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삶에 동력을 줘요. 그게 이 시집의 가장 중요한 테마일 거예요. 내가 말한 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통이나 위기는 견디고 이긴 것이 그것이 없는 삶보다는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거하고, 또 뭘 하나 깨달음이나 새로운 느낌이 새로운 걸 줬을 때 그 느낌이나 그 깨달음은 그거를 끝내지 않고 딴 거로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 두 가지가 이 시집의 가장 중요한 그럴 겁니다. 이 시집은 왜 1, 2, 3, 4부로 나누느냐고 인터뷰할 때 누가 물었어요. 한국경제인가? 아니면 한국경제 아니면 문화일보. 문화일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지금 말한 그 분위기에 맞는 시들을 쭉 골랐어요. 두 번째 시집은, 두 번째 제2부는 그 세 개가 있죠. 앞에 바가텔이라는 그 세 편의 시를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앞에 다른 시가 하나 있지만 거기에 분위기에 맞는 시들이 됐고, 그 다음에 손놓기, 세 번째 또 1, 2, 3이 있는 손놓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걸로 했고, 4부는 1, 2, 3부에 들어가지 않는 시까지 썼는데 그렇다고 축제기들만 모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 하나는 이 시집 가운데 가장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제일 끝에 있는 두 편이라고 그래. 제일 끝에 있는 두 편. 그리고 그리고 앞에 그 자동차 처분하고 나서 쓴 시 두 편도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는 진짜 좋은 건 제4부의 두 번째 시인가 세 번째 시.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도 확실히 금방 얘기하기 힘들구나. 두 번째 시가 홍천정연기 두 번째 시. 그게 정말 좋다고 그래. 그 책은 4부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뭐 좋은 것만 앞에 뽑지 않고 그 분위기에 맞는 걸.
1, 2, 3에서 뽑았으니까 나머지는 차별을 넣고. 그리고 시들이 좀 짧아졌어요. 이게 1페이지짜리가 옛날 시집엔 몇 개 안 되는데 이번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회대학 학장도 하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데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그 서울대학교 그 명예교수 연구실에 나와요. 선배. 그 사람이 이걸 읽어보더니 선생님 비가 참 좋아졌습니다. 선배는 자기 이해하기 쉬워졌다고 해요. 짧아져서. 그래도 정치학과 교수가 그런 얘기하면 뭐 괜찮죠. 그래서 좀 짧아진 게 뭐냐면 짧게 쓸려서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호흡이 짧아진 겁니다. 그 대신 좀 집약적이 됐겠지. 그래서 호흡이 짧아졌다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는 기쁨 같은 시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그건 8페이지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시를 쓸 수가 없어. 호흡이 안 가요. 그 대신 짧은 것을 말하면 짧은 속에서 할 얘기를 다 하는 그런 작품 쓰게 되죠. 여러분도 나이 들면 좀 긴 시 쓰기 힘듭니다. 아니 여선생님 나이쯤 돼야 팍팍 쓰지. 아니 근데 사는 기쁨도 75세 이상까지는 났었어요. 75세부터는 눈도 나빠지고 귀도 나빠지고 긴 시를 쓸 호흡도 줄어들고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시집을 쓰면서 마지막 시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제 난 시집 내고 시인 끝이다. 자살하겠다는 얘기 아니고 난 오래 살겠다는 희망도 없지만 자살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주어진 거 그냥 살아야지. 열심히. 근데 이게 좀 4년 동안에 열심히 쓰는 건데 앞으로는 적어도 5, 6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담 시집을 내려면. 1년은 자신이 있는데 잘하면 2년은 자신인데 그 이상은 자신이 없어요. 난 힘이 떨어지거나 끌고 갈 근력이 없으면 시를 안 쓰겠습니다. 그럼 뭘로 필요 없는 글을 쓰고 죽어요. 그냥 흥얼흥 걸 한잔 혼술도 하면서 살다가 죽지. 혼술을 왜 혼술인가 하면 요새 혼술이 늘었으니까. 이 작은 뭐 같이 늙은 사람끼리 많아서 술도 하고 살다 죽어야지. 근데 시는 안 쓰겠어. 옆에 사람들이 이젠 황 선생 글리기 힘이 좀 약해졌다. 또는 뭔가 그 앞뒤가 좀 안 맞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난 그 순간에 딱 끊겠어.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면서 쓸 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즐거운 편지 쓴 다음에 꼭 64년 늦게 울겠을 거예요. 그만큼 오래 썼으면 됐지 뭘. 그러잖아요. 앞으로 1, 2년은 내가 쓸 것 같아요. 1년은 자신 있고 2년은 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4, 5년을 끌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모르지. 내 시의 운명을 알 수가 없지.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랬습니다. 다 유고집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쓰고 있는 건. 그리고 여러분 보게 되면 참 자연에 대한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시 보게 되면. 내가 우연히가 아니고 33년 전에 그 사당동으로 이사할 때 제비 뽑아가지고 아래층 4층에 부모님이 정했고 내가 8층에 같은 엘리베이터 라인에. 그래 꼼짝 수 없잖아요. 이사 갈 수 없죠. 그래서 어머님이 4년 전에 작고하실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은 20년 전에 작곡하셨고 어머님은 99세가 사셨으니까. 그래서 뭐 운명처럼 그 집에 살게 되는데 그 대신 거기서 옛날에 빠질 때는 10분도 안 걸려서 서달산 밑에 국군묘지, 그때 당시엔 국군묘지라고 하는데 국군묘지에 올라가는 길까지 갈 수 있었어요. 10분 안 걸려가지고. 그리고 한 2, 3분 걸려서 넘어가게 되면 국군묘지였습니다. 요새는 현충원이 됐지만 그때는 내가 처음에 30년 전에 갔을 때는 국군묘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처음엔 자주 안 갔죠. 왜냐면 학교 가는 일 바쁘고 준비하는 거 바쁘고 뭐 씻는 거 바쁘고 술 마시는 거 바쁘니까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올라갔죠. 안 갔죠. 은퇴하고 나서는 17년 반 전에 은퇴하고 나서는 자주 가게 됐어요. 명예교수 연구실이 있지만 결국은 의미가 없으니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사흘 나가면 되는 거 없고 2, 3일 나가면 되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현충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서달산인데 서달산과 현충원이 내 산책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서울에서 가장 잘 보존된 구역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난 서달산이나 현충원에서 꽁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꽁 울음소리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 손 들었어요. 네? 뭐예요? 한번 흉내 내보세요. 아주 겨울마다 자주 들었어요. 네? 꽁 소리는 많이 듣고 살았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 얘기 나가겠어요. sap소리하고 조금 다른데. 꾸엉꾸엉 울어요. 그래서 꽁이 된 거예요. 꾸엉꾸엉. 두 번 올라갈 때마다 한 번쯤은 꾸엉꾸엉 소리 들었는데 요새는 없어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올라가는데 전부 다 서당동 그 뒤에 전부 개인 집이었어요. 뭐 한 50평씩 다 나눠가지고 그럼 집을 짓고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에 꽃도 있고 채소도 있고 꽁들도 거기에서 먹고도 그랬을 거예요. 그게 내가 은퇴할 무렵까지는 전부 있었는데 그게 2, 3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집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빌라 깎게. 정원은 있을 수 없지. 그 전체가 다 건물이니까. 그래서 뭐 13배가 살기도 하고 8세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전부 그냥 이 빌 밑에 골목은 전부 아파트예요. 지금은 완전히 현충원하고 서달산만 남았어요. 그전에 서달산 가는 길도 좋았고 또 서달산에 다람쥐도 많았고 꽁도 있고 그랬는데 꽁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난 20년 가까이 자연을 내가 바로 마주하며 살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아마 시내에 살았으면 돈을 좀 벌었을 거예요. 내가 반포쯤에 이사 갈 생각도 했었으니까. 왜냐면 부모님이 없었으면 반포에 가서 살 거예요. 그러면 돈이 꽤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여튼 반포에서 살았으면 이런 시는 쓸 수 없어요. 여전 시집도 못 썼고 그 전 시집도 못 썼고 그 교시 영시여부부터는 완전히 이건 사당동 서당 3동 서달산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또 모르죠. 또 보들레처럼 시내에 살아서 시내에서 쓰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모르죠.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내가 의미할 수 있는 건 내가 서달산과 현충원에서 얻을 수 있는 거로 만족해요. 더 이상 더 좋은 시를 쓸 걸 못 썼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한 그때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내 목표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열심히 살자. 시로 말하면 가장 열심히 쓰자. 명시가 되든 명시가 못 되든 간에. 그게 내 삶의 목표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당동 아파트가 나한테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준 거죠.